혹시 여러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흰쌀밥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당뇨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끼니마다 오직 채소만 먹고 밥을 완전히 끊으면서 스스로를 혹독한 식이 제한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며 거의 한 사람의 인생에 비극을 초래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박은경 씨는 서울에 사는 65세의 여성으로 약 7년 전에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혈당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었을 때 매우 걱정하고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흰쌀밥이 혈당의 제1의 적이며 혈당 지수 글라이시믹 인덱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경 씨는 극단적으로 밥 끊기 식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알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약간의 채소와 고기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꽤 괜찮아 보였고 체중도 약간 줄어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은 그녀가 자주 피곤해하고 얼굴빛이 창백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TV를 보고 있던 중 은경 씨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니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은경 씨의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가 심각한 저혈당성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케톤산증까지 동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모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당뇨병에 걸리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 특히 뇌에 있어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며 우리의 뇌는 매우 입이 짧아 거의 포도당만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 몸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케톤이 생성되어 쌓이게 되면 케톤산증이 발생하여 혼수 상태에 이르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은경 씨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제서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너무나 깊이 다가왔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밥이 혈당의 제1의 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밥을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혈당의 살인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저는 모든 사람이 흰쌀밥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의 혈당지수 GI는 실제로 꽤 높습니다. 약 83 정도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흰쌀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그 안에 전분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여러분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연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쌀밥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포도당은 우리 몸, 특히 뇌에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만약 에너지가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여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케톤이 생성되어 축적되며 이는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케톤 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밥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밥을 얼마나 똑똑하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똑똑한 밥 섭취를 위한 3가지 황금 비결. 1. 1순위는 섭취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저는 식사마다 밥의 양을 자신의 한 줌 정도로 조절할 것을 권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적당히 배부르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둘, 혈당 지수를 낮추기 위해 현미를 섞어 먹기. 흰쌀의 혈당 지수는 83이지만 그 사촌격인 현미는 약 55로 중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현미는 껍질과 쌀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은 흰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 밥을 짓거나 키노아 씨앗, 기리 오오츠, 흑미 블랭크라이스 등의 잡곡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은 밥은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으며 무엇보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3. 조리 방식을 바꾸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같은 양의 쌀이라도 밥을 딱딱하게 짓느냐, 묽게 죽처럼 끓이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오래 끓이고 부드럽고 무르게 만들수록 전분의 호화, 청도가 높아지고 체내 흡수도 훨씬 빨라집니다. 따라서 흰죽처럼 부드럽고 묽게 만든 죽은 단단한 밥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밥을 지을 때는 물을 조금 덜 넣고 밥을 약간 꼬들꼬들하게 지어야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4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꿀. 꿀의 혈당 지수는 최대 7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은 자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꿀의 주요 성분은 포도당 글루코스과 과당 프룩토스인데 이들은 모두 단당류로 체내에서 별도의 분해 과정 없이 직접 흡수됩니다. 한 숟가락의 꿀을 마셨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와 강도는 오히려 흰 설탕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꿀은 멀리해야 할 존재입니다. 감. 혈당 지수는 약 75입니다. 감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그 당분 함량도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잘 익어 말랑하고 아주 단 단감일수록 그 안의 당분은 대부분 단당류와 이당류로 체내 흡수가 매우 쉽습니다. 감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은 혈당에 미치는 영양면에서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은 몇 조각 정도를 맛보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적인 과일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군고구마. 이것은 위장된 고수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곡물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고구마는 전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구워질 때 고구마 속의 전분은 대량의 말토스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군고구마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먹을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흰죽의 혈당 지수는 쉽게 83을 넘길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쌀을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어 진한 흰죽 한 그릇은 본질적으로 포도당 용액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었을 때 거의 소화 과정 없이 흡수되며 혈당은 15분 내에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이나 병중에 있을 때 흰죽을 쉽게 소화되기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지만 혈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흰죽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밥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비빔밥, 김밥부터 각종 찌개나 전통 식사까지 밥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 당뇨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흰 쌀밥으로 인한 혈당 상승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한 비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혈당 조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4가지 보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식은 밥이나 따뜻한 밥김밥용 밥 등을 자주 먹는다. 이미 조리된 밥은 식으면 그 안의 전분 구조 중 일부가 변화되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주 특별한 전분으로 우리 소장에서 잘 소화 흡수되지 않으며 거의 식이섬유처럼 작용하여 대장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칼로리를 거의 만들지 않고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 체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며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통 발효 양념 식초, 고추장, 된장 등을 적극 활용한다. 한국 요리에서는 식초,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양념이 아주 흔하게 사용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미배출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팝을 발효 양념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음식이 위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흘러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다양한 반찬이 함께하는 풍성한 식사를 구성한다. 한국의 전통 식사는 항상 김치, 나물, 해조류, 두부 등 다양한 반찬과 함께합니다. 이런 식사 방식은 다량의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밥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과 함께 먹으면 이 섬유질이 장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밥에 포함된 당 성분을 감싸 흡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 덕분에 밥을 먹더라도 혈당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넷째,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식사 방식. 한국인들은 대체로 식사를 천천히 즐기며 식사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식을 꼭꼭 씹고 천천히 삼키는 이 습관은 혈당 조절에 있어 놀라운 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뇌가 포만감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 과식을 방지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늘림으로써 췌장이 혈액 내 당을 처리할 인슐린을 충분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분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대량의 당이 갑자기 몰려들어 췌장을 압박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구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문은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마를 혈당의 암살자 목록에 넣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구마가 건강에 좋고 심지어 혈당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고구마가 천사인지 악마인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조리 방식과 섭취량. 조리 방식, 같은 고구마라도 찌거나 삶았을 때와 굽거나 튀겼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는 섬유질 구조가 잘 유지되어 혈당 지수가 60대 정도로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븐에 넣어 고온에서 오래 구우면 고구마 안의 전분이 말토스로 분해되어 체내에서 더 쉽게 흡수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고구마가 특히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80 이상으로 치솟게 되어 사실상 흰쌀밥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구마를 먹고 싶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섭취량.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고구마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구마는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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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는 절대 채소가 아니며 반찬도 아니고 아무 때나 먹는 간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매우 많은 양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중간 크기의 찐 고구마 한 개를 먹는다면 그 식사에서 섭취하는 쌀밥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추가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이미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나서 후식처럼 고구마까지 하나 더 먹는다면 혈당은 도저히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실험실에서 고구마 껍질이나 잎의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며 여러분이 직접 고구마 한 개를 통째로 먹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이 혈당 조절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결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전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혜의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균형,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 소문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인 식사 방식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음식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다양한 재료를 슬기롭게 조합하고
조리법을 현명하게 조정해 보세요. 변화는 아주 작고 단순한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부터요. 예를 들어 흰쌀밥에 작은 한 줌의 현미를 섞어 보거나 설탕이 든 음료 대신 은은한 향의 녹차 한 잔 혹은 연하게 끓인 여주차를 마셔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혈당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삶을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